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틴 팀에서 온 김명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온디맨드 이미지 리사이징을 통한 아마존 S3 비용 줄이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 블로그를 보신 분 계시나요? 예, 몇 분 계시네요. 네, 혹시 너무 많이 계시면 좀 이 블로그를 기반으로 한 지금 발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첫 번째로 그 S3 이미지 저장 비용이 저희가 굉장히 많이 나갔었는데요. 그걸 이제 줄이기 위해서 온디맨드 리사이징을 통해서 이제 저희 그 시스템을 아키텍처링을 다시 한 이야기를 일단 드릴 거고요. 거기서 사용했던 이제 기술이 스키아라는 거랑 웹피라는 게 있는데 저거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가 이제 그 예전 이미지들을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AWS에서 제공하는 오토스케일링 그룹이나 스팟 인스턴스나 SQS, S3, 클라우드 프론트 이런 쪽을 이제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다 드릴 생각입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는 VCNC에서 비틴을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고요. 맡은 일은 서버팀하고 데이터팀에서 이제 좀 적당한 것들을 고치는 그런 역할이고요. AWS에 이제 돈을 쓰는 걸 제가 담당하고 있어서 월 말만 되면 이제 사장님이 약간 히스테리를 부리시죠. 네, 저희 비틴 앱은 들어보신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창업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저희는 이제 커플들을 위한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고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버전 둘 다 제공하고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아니면 이제 부부 사이에 둘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채팅이나 그 사진이나 캘린더나 기념일 등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요. 지금 2017년 4월 기준으로 전 세계 다운로드 2천만 정도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앱의 스크린샷인데요. 이제 첫 번째 화면 보시면 이건 이제 채팅 이제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둘만의 이제 사진첩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고, 이건 이제 메인 화면에 요 아래 보시면 이제 애니버서리, 그러니까 기념일 등록해서 이제 만난 지 몇백일째 이런 이제 기념일 같은 거 등록해 놓을 수 있는 자리고요.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저희 비틴 서비스에 이제 그러니까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화면에. 첫 번째 이제 메인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이렇게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이제 모멘트 스토리 탭에 있는 이런 그 메인 미리 보기 뷰라든지 아니면 디테일 뷰라든지 이런 데 이제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되는데 이런 사진들이 그러니까 그 똑같은 크기의 사진을 업로드 하더라도 이제 화면에 따라서 필요한 사진의 사이즈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필 사진을 업로드 하더라도 예를 들어 50x50의 굉장히 작은 썸네일만 있으면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원하는 해상도의 화면을 보여줄 수 있고, 모멘트 스토리는 조금 더 크고 이제 여기 홈 메인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큰 사이즈의 사진을 사용해서 이제 보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비트윈 사진 이쪽 그 아키텍처를 그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고 이제 그게 어떻게 바뀌었고 그 마이그레이션 작업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기존 썸네일 생성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사진을 이제 그 오리지널 이미지를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올려줄 때, 그러니까 업로드 할 때 이제 여러 종류의 미리 지정해 놓은 크기의 썸네일을 이렇게 미리 쭉 생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 500x500이 올라오면 50x50도 하나 만들고 100x100도 하나 만들고 200x200도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 한 4개에서 6개 정도의 썸네일을 생성을 해서 그걸 미리 이제 S3에 이제 JPG 포맷으로 이제 쭉 저장해 놓고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특정 해상도의 사진이 특정 그 크기의 사진이 필요하다 하면 이 클라이언트가 그거를 이제 그 S3에서 적당한 주소로 가져오게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에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요. 비트윈 유저들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2016년 3월 지금 한 1년 전인데요. 1년 전 기준으로 원본 이미지가 11억 장 정도 있었고요. 썸네일을 제가 아까 4장에서 5장 정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썸네일이랑 원본을 다 합치면 사진이 총 66억 장의 사진이 되고, 그래서 총 S3에 저희가 이제 유저가 업로드한 사진 저장하는 데만 738테라의 그 용량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비용을 아껴야 되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너무 비싸다, 비용이 많이 나간다 해서 이쪽을 좀 그 최적화를 해보자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한 작업은 그러니까 비트윈의 그 사진 사용하는 패턴이 기존의 다른 서비스들과 어떻게 다른가 이걸 이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비트윈 사진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커플 간에만 공유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시판 같은데 누가 이제 뭐 짤방을 올리면 그럼 그 게시판에 들어가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팬아웃이 굉장히 큰 서비스인데 그런 경우는. 근데 저희 비트윈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사진을 올리면 뭐 제 다른 클라이언트가 받아갈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냥 여자친구가 한 번 딱 받아가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팬아웃이 상당히 낮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천 수만 명이 쓰는 그 여타 웹사이트들과 그런 패턴이 많이 다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크기의 이제 그 썸네일 사진들을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 사진들을 업로드한 사람의 그 스크린 그 클라이언트 스크린 사이즈에 따라서 어떤 해상도의 그 사진은 쓰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이패드로 비트윈을 쓰는 사람은 뭐 무조건 제일 큰 사진만 계속 보인다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썸네일은 저희가 이제 힘들게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영원히 안 쓰이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캐시 힛레이트이 상당히 높은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클라이언트에 저희가 이제 매번 어떤 화면을 새로 그릴 때 무조건 웹에서 이 사진을 들고 오면 그 데이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비트윈 클라이언트 안에 그 파일 캐시 LRU 베이스드로 하는 파일 캐시를 구현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추적을 이렇게 쭉 해보면 힛 레이트가 상당히 높거든요. 왜냐면 이게 맨날 보이는 사진이 다시 보이기 때문에 뭐 보통 뭐 프로필 사진, 뭐 메인 화면 사진, 뭐 이런 것들이 보통 다시 보이고 뭐 채팅에 누가 사진을 업로드하면 한번 딱 보고 사실 우리가 막 채팅 뭐 몇 개월 전까지 올라와서 보고 이러지는 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한번 보고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그건 이제 캐시에 올라가 있지 않고 뭐 주로 프로필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뭐 메인 화면이나 이런 사진들만 주로 캐시 저장이 되면서 이제 힛 레이트가 굉장히 높은 걸 알 수가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S3에 있는 사진을 클라이언트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이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CDN인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를 쓰고 있었는데 이 클라우드 프론트도 어느 정도 캐시 기능이 있거든요. 뭐 1시간, 뭐 하루 뭐 이런 식으로 그 듀레이션을 지정해 놓으면 거기서도 작지만 한 20에서 30% 정도 이제 캐시 힛 레이트이 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썸네일을 다시 그러니까 특정 해상도의 썸네일을 다시 부를 확률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도 캐시를 하고 뭐 어떤 해상도의 사진은 뭐 한번 보고 다시 보지 않고 아니면 뭐 사용자가 떠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특정 해상도의 그러니까 특정 썸네일을 그러니까 뭐 0일일 때 한번 보고 나서 이게 뭐 예를 들어 30일 지나면 이 0일일 때 봤던 사진을 이 30일 안에 다시 볼 확률이 얼마인가 이제 그거를 쭉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S3랑 클라우드 프론트 로그를 이제 저희가 스파크로 분석을 해서 이런 그래프를 얻었는데 보시면 이게 30일이 지나도 그 같은 해상도의 사진이 다시 불려지는 경우가 한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같은 썸네일이 그 서버 쪽에서 다시 요청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그러니까 낮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일단 비트윈 그 사용자들이 비트윈 사진을 이제 불러가는 이런 특성을 알아보면 일단 팬아웃이 낮고 일부 해상도의 썸네일은 아예 사용되지가 않고 클라이언트의 파일 캐시가 힛 레이트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 또 요청했던 썸네일도 그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요청하는 경우는 잘 없는 이런 특성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썸네일을 미리 그 업로드할 때 만들어 놓을 필요 없이 그냥 사용자가 요청할 때 만들어서 내어줘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비트윈의 사진을 서빙하는 그쪽 아키텍처를 이제 새롭게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온디맨드 리사이징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쪽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그러니까 업로드를 할 때 리사이징을 해서 미리 준비를 쫙 해놓는 거죠.
뭐 50 by 50, 100 by 100, 200 by 200을 쫙 준비를 해놓는 거고, 새로운 아키텍처 이쪽 오른쪽은 그러니까 온디맨드 리사이징이라서 이제 그 사용자가 사진을 올리면 원본만 딱 저장을 하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뭐 난 140 by 140 사진이 필요해 이러면 그 원본 사진을 가져와다가 140 by 140으로 쫙 리사이징을 해서 서버가 그냥 내려주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아키텍처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옛날 아키텍처랑 새로운 아키텍처랑 비교를 하는 건데요. 이제 유저에서 오리지널 사진을 올리고 이걸 서버가 받아서 썸네일을 여러 번 쭈르륵 만든 다음에 S3에 저장을 하고요. 이걸 이제 받아갈 때는 이게 이제 그 사용자 DB에 뭐 original.jpg, 뭐 50 by 50, 100 by 100, 200 by 200 이런 게 이제 DB에 쭉 적혀 있고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요 DB 요 어떤 사진들이 어떤 해상도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그러니까 들고 있다가 요 주소를 가지고 S3에 그냥 그 get 요청을 날려서 하는 게 이제 예전 아키텍처였고,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 S3도 요 4개가 지금 DB에 적혀 있는데 그거만큼 이제 썸네일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S3에. 근데 이게 이제 옛날 방식이고, 새로운 방식은 오리지널 이미지가 서버에 올라오면 그냥 서버에서 걔를 그냥 S3에 저장을 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할 때는 이 중간에 이제 뒤에 보시면 여기는 얘가 그 클라이언트가 그냥 S3를 바로 때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중간에 리사이즈 서버라는 게 껴서 이제 클라가 어떻게 요청을 날리냐면 오리지널 이미지를 겟하는데 요번엔 200 by 200으로 리사이즈해서 줘 라고 이제 리사이즈 서버에 요청을 하는 거죠. 이제 그 S3에서 오리지널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얘를 리사이즈 서버가 받아와서 그 내가 원하는 썸네일 사이즈로 바꾼 다음에 이제 내려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아키텍처가 바뀌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 비용으로서는 확실히 이득인데,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이걸 요청을 할 때마다 리사이징을 하는 게 만약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원래 이렇게 이미지 처리하는 게 원래 되게 CPU가 많이 드는 비싼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리사이징 레이턴시가 너무 길면 사용자 경험이 이제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도 이게 리사이징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쓴 게 이제 찾아본 게 스키아라는 그 구글에서 발표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이제 얘가 CPU 인스트럭션 레벨로 이제 최적화가 말하자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빌드 잘 해서 이제 그 서버 머신에 올리면 리사이징이나 아니면 이미지 포맷 컨버팅, 이건 뭐냐면 뭐 BMP를 JPG로 바꾸고 뭐 JPG를 PNG로 바꾸고 이제 이런 동작이 굉장히 최적화가 돼 있어서 빨리 이제 그 작업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미지 리사이징 이런 데 많이 쓰이는 이미지 매직 K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리사이징 하는 거 기준으로 스키아가 한 4배 정도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쓰면 레이턴시도 짧아지고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벤치마크를 좀 해봤는데 이런 뭐 3000 by 2000 정도 되는 JPG를 1000 by 1000 정도로 이제 리사이징을 할 때 이미지 매직 K는 620ms가 걸렸는데 스키아는 151ms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미지 매직 K보다 4배 이상 빠르다. 그러니까 충분히 레이턴시가 짧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스키아 덕분에 이제 저희가 리사이징 그 레이턴시 목표는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썸네일을 이제 그 예전 아키텍처에서 새로운 아키텍처로 넘어가면서 이제 썸네일을 미리 저장해 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 용량은 이제 절약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여기서 약간 한 발 더 나가서 그 원본 이미지를 저장하는 그 용량을 지금보다 더 절약할 수는 없을까, 이거를 이제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쓰게 된 게 이것도 사실 구글에서 만든 건데 웹피라는 이미지 포맷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구글에서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이미지 서빙하고 이런 게 되게 트래픽이 많이 드니까 그거 흔히 쓰이는 JPG보다 용량이 더 절약이 되는, 그러니까 그 똑같은 화질의 조건을 놓고 JPG랑 웹피랑 비교해 보면 26% 정도 용량이 절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그 동영상 뭐 인코딩하는 무슨 포맷에서 나온 뭐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쪽은 자세히는 잘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사진 원본을 저장할 때도 그냥 JPG를 쓰는 게 아니라 웹피를 써서 용량을 좀 더 절약을 시키는 걸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바뀐 아키텍처인데
그 원본 이미지가 올라오면 일단 그 사진을 받아주는 업로드 서버가 받아서 얘는 뭐 원본은 JPG 같은 게 올라오겠죠? PNG나 그런 걸 이제 웹P 형식으로 S3에 저장을 하고요. 이제 클라가 걔를 요청을 하면 리사이즈 서버가 이 웹P 원본을 받아서 일단 그 웹P는 못 그려주는 클라이언트들이 많기 때문에 웹P를 그냥 내려주진 않고요. JPG로 이 리사이징 서버가 JPG로 변경을 하고 그 썸네일도 그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그 해상도로 바꿔서 이제 CDN을 태워서 클라이언트한테 내려주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서빙을 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위쪽이 옛날 아키텍처고 아래쪽이 이제 새로운 아키텍처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아키텍처를 옮긴 다음에 그 리사이즈 레이턴시를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지금 300만 픽셀 이게 90% 퀄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그 웹P를 할 때 얘가 이제 손실형 그 압축 포맷이기 때문에 이 퀄리티를 조정하는 무슨 파라미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걔를 뭐 0.9 정도 주고 300만 픽셀에 그러니까 0.9 정도 준 145K 정도 되는 그 원본을 그 JPG 그러니까 사용자가 요청한 그 뭐 해상도 뭐 200x200으로 고쳤는데 걔가 뭐 예를 들어 45KB 정도 된다고 쳐요. 그럼 이 정도로 리사이징 하는데 그 저희가 이제 걸리는 시간을 수정을 해보면 원본을 그러니까 이제 요 리사이즈 서버가 원본을 어쨌든 S3에서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본을 받아오는 시간이 일단 걸리거든요. 클라이언트가 요청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웹P가 리사이즈 서버로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59ms가 걸리고요. 그리고 그 받아온 웹P 파일을 JPG로 바꾸고 해상도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37ms 걸립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시간이 오히려 그 리사이징 시간보다 오래 걸려서 저희는 요거를 보고 더 이상 리사이징을 최적화시킬 필요는 없겠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요거는 그냥 그 저희가 사실 도입을 했다가 다시 뺀 기능인데, 그러니까 요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시로 썸네일을 만들면 그거를 잠깐 S3에 저장을 해놓고 뭐 예를 들어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저장을 해놓고 그 똑같은 해상도 사진을 다시 불러올 수 있잖아요, 클라이언트가. 그럼 걔를 재활용하면 되지 않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처음에 만들었을 땐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사이즈 서버가 원래 보시면 리사이즈 서버가 사용자가 요청하면 무조건 원본을 가져와서 리사이징 하는 게 아니라 버켓이 하나 더 있어서 이 썸네일이 내가 최근에 만든 적이 있나 가서 확인하고 가져와서 클라이언트한테, 그러니까 있으면 클라이언트한테 내려주고 아니면 원본에서 컨버팅해서 내려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원래 만들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썸네일은 뭐 오래되면 안 쓸 수도 있으니까 S3에 이제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뭐 한 달 지나면 이 사진을 지워라, 뭐 2주일 지나면 얘를 글래셔로 내려라 이런 옵션을 막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한 달 지나면 삭제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계산을 막 해봤는데, 그러니까 아까 예로 들었던 45KB짜리 JPG 썸네일을 100만 개를 한 달 동안 요청이 되고, 그리고 S3에 그거를 이제 그 어떤 썸네일 그 해상도가 요청이 되면 걔를 이제 한 달 동안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다시 요청되면, 그러니까 리사이징 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바로 내려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구현을 하면,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캐시 힛 레이트가 아까 그 좀 되게 예전인데 그 이렇게 생겼던 그래프 있었잖아요. 그 리콜 그래프에서 한 달을 보면 저희가 그게 캐시 힛 레이트 한 35%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아키텍처에서 드는 비용을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고, 이제 이 S3 썸네일 캐시를 안 썼을 때를 또 쭉 계산을 해보면 여기 나오는데 재밌는 게 S3 캐시를 할 경우에 6불이 나오고요. 100만 장 한 달 동안 서빙하는데, S3 캐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2.37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S3 캐시를 안 쓰는 게 오히려 가격이 싸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S3 캐시를 사용할 경우는 뭔가 사용자가 요청을 성공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리사이징 한 거를 무조건 S3에 한번 풋을 때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S3 풋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서 이 S3 풋 비용이랑
예, 또 S3 이제 저장도 해야겠죠. 썸네일, 그러니까 원본은 뭐 두 가지 아키텍처 비용이 똑같은데 썸네일을 저장해야 되는 공간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그 저장 비용도 들고 이래서 저희가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S3 캐시를 안 쓰는 게 오히려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그냥 쓰지 말자 하고 기능을 저희가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그레이션 작업인데요. 이건 이제 그 위에서 보여드렸던 그냥 아키텍처가 네, 마이그레이션 되는 과정이고,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그러니까 새로 올라오는 사진들은 이제 새롭게 이 그 배포된 리사이즈, 그러니까 업로드 서버들이 다 웹피로 저장을 해주는데, 문제는 이미 있었던 그 66억 장의 그 옛날 사진들, 걔네는 여전히 JPG 포맷이고 썸네일도 다 저장이 돼 있죠. 그러니까 걔네를 삭제를 해주고 또 포맷도 JPG에서 웹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올드 이미지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원본은 11억 장의 JPG 혹은 PNG 파일이고 그 66억 장의 이제 그러니까 썸네일까지 합치면 66억 장인데, 얘네를 이제 그 지우고 그 이미지 컨버팅을 하는데, 근데 이걸 하는 동안 이제 유저가 업로드한 사진이 막 없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마이그레이션 하는 작업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고 꽤 이제 복잡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올드 이미지 마이그레이션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희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일단 커플 단위로 작업을 이렇게 다 쪼개서 그 작업을 SQS에 일단 쭉 몇백만 개를 이제 쭉 쌓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SQS가 이제 일종의 큐잖아요. 그래서 이제 큐 워커 패턴으로 만들어서 이제 어떤 워커를 구현을 해서 그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통해서 그 스팟 인스턴스로 띄울 수 있게 쭉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팟 인스턴스들이 뜨면 이 워커들이, 거기서 뜬 워커들이 SQS로부터 이제 그 각 커플 단위 작업을 받아와서 커플에 해당하는 모든 사진을 웹피로 변환하고 S3에 올리고요. 또 이제 S3로 웹피 변환이 완료된 게 확인이 되면 그 사실을 이제 그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 그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썸네일을 전부 삭제한 다음에 기존 썸네일이 삭제된 게 확인되면 또 그 사실을 역시 이제 또 DB에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현을 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거를 할 때 신경 써야 됐던 게, 이제 모든 과정이 역등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가 이제 마이그레이션 중간에 뭐 얘가 스팟 인스턴스니까 막 이 인스턴스를 다른 비더한테 뺏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미지 포매팅 변환하는데 무슨 에러가 생길 수도 있고 이래서 이 작업이 그러니까 안전한 작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작업을 몇 번이든 다시 시도하더라도 그 사용자의 데이터에는 그냥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어려운 단어로 역등적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작업을 구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미지 인코딩하는 이거에는 이제 저희가 인코딩은 아무래도 CPU를 많이 쓰는 작업이니까 컴퓨터 옵티마이즈 인스턴스 C3랑 C4를 써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했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해보면 요게 이제 그 S3 웹피 변환된 거 DB에 기록하고 썸네일 삭제된 거 DB에 기록하는 요 작업 때문에 이 전체 작업의 병목이 DB의 CPU 사용량이 전체 작업의 병목이었습니다. 왜냐면 이미지 컨버팅 하는 거는 그냥 병렬로 여러 대를 쫙 띄워서 뭐 100대고 1000대고 띄워서 그냥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작업인데, 이 사실을 DB에,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제 서비스에 쓰고 있는 서비스 DB인데 걔를 그러니까 너무 많이 때리면 그 실제 서비스가 죽어버리니까 그거를 좀 신경 쓰면서 이제 작업을 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그 DB CPU 사용량에 저희가 클라우드워치 알람을 걸어서 그 이제 오토스케일 그룹 컴퓨터 대수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게 이제 이 클라우드워치 알람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DB CPU 사용량을 보면서 저희 이제 그 워커가 떠 있는 이 오토스케일 그룹을 스케일 인하고 스케일 아웃해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작업이 이제 밤부터 새벽 사이에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쓰지 않을 때, 그러니까 비트윈을 그 적게 쓰고 있을 때 주로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또 이거 그래서 진행하다가 재밌는 사실을 몇 개 발견했는데, 이게 어디 문서에 써있긴 써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찾기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S3 단일 버켓에 1분당 그러니까 딜리트 하라는 게 1천만 개 이상 들어오면 얘가 스로틀링을 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그 기존 썸네일을 삭제하는 작업 있잖아요. 요걸 이제 S3에 딜리트 명령을 벌크로 이렇게 1000개씩 날리게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 스로틀링 걸리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SQS에서 작업을 진행을 하면 얘가 원래 SQS가 그 뭔가 작업을 누가 받아가면 5분 동안 안 보이다가 뭐 5분이 지나면 이 워커가 죽었나 보다 하면서 작업이 다시 보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같은 작업을 2번 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비저빌리티 익스텐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SQS에서 어떤 작업을 가져간 애가 내가 이 작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뭐 1시간 후까지 얘를 딴 애한테 주지 말아줘 뭐 이런 식으로 그 시간 제한을 계속 연장시키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 비저빌리티 익스텐드가 되고 있는 작업이 동시에 12만 개를 넘을 수가 없더라고요. SQS에서. 네. 그러니까 저게 저렇게 길어졌던 이유가 이게 이제 커플 단위로 저희가 작업을 분할해서 쌓아놓잖아요. 근데 어떤 커플은 사진을 진짜 많이 올려서 뭐 제가 제일 많이 본 게 3만 개인가 사진을 올리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3만 개를 이렇게 시리얼로 쭉 사진을 세워놓고 걔네를 다 그 인코딩 한다고 생각하시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그 마이그레이션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저희가 막 스팟 인스턴스 띄웠던 스크린샷이고요. 이거는 이거 좀 잘 안 보이는데 그 오토스케일 그룹 저희 워커 띄웠던 건데 이게 지금 맥스가 140이고 현재 120대 인스턴스가 띄워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이미지 컨버팅하는 작업이 총 4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최대 140개 인스턴스를 썼고 인스턴스 아워로는 6,767시간을 썼고요. 이게 또 그 왜 EC2 그 CPU 성능 표시하는 단위 ECU라고 있잖아요. 그 AWS에서 제공하는 그걸로 계산해 보면 30만 ECU 아워 정도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업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니까 100만 장의 JPG를 웹피로 바꾸는 인코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100만 장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 실제로 11억 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100만 장 단위로 쪼개보면 100만 장 그 인코딩 하는데 1.8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스팟 인스턴스가 싸구나 그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고 나서 기존에 66억 5천만 장 있던 사진이 11억 7천만 장이 됐고 S3 용량으로는 원래 738테라였는데 이제 148테라로 용량이 이제 거의 75% 정도 감소했고요. 이제 마이그레이션 비용은 스팟 인스턴스 하는데 $1,959 들었고요. SQS 리퀘스트 뭐 get하고 딜리트하고 익스텐드하고 이러는데 $89 들었고, 이게 이제 그 S3에 또 이제 그 푸시나 get 하는데도 이제 비용이 드는데 얘가 사실 비용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한 5,600불 정도 들었고 합쳐서 한 7,600불 정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저희 생각보다 적게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또 그러니까 이 용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 작업을 다 끝내고 나서. 그래서 이 마이그레이션 비용 요게 10일 만에 BEP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원래 738테라에서 184테라 뺀 요거만큼 저장하는 거 10일 비용이 그러니까 얘보다 더 비쌌던 거죠. 10일 만에 BEP를 달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전체 비용 절약을 보자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한 게 원래 썸네일을 다 그냥 S3에 저장하고 있다가 걔가 이제 썸네일 용량이 없어지면서 확 용량이 줄어들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리사이즈 서버라는 걸 새로 띄웠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스토리지 비용이랑 컴퓨팅 비용이랑 서로 트레이드오프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얘가 이쪽을 100이라,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 전을 100이라고 봤을 때 마이그레이션 하고 나서는 한 32 그 정도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거 저희가 워커 열심히 만들어서 했더니 AWS 배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사실 되게 약간 허무했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릴 것 같은 뭐 Q 워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작업 긴 거 돌릴 때 쓰기 되게 좋고요. 뭐 제시도나 뭐 실패하는 거나 뭐 로그 모으는 거나 뭐 서버 클러스터 관리하는 거나 이런 거 다 자동으로 해줍니다. 진짜 왜 꼭 우리가 하고 나서 이런 걸 만들어야 되니.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지 말고 다음부터 AWS가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리자, 그런 얘기 막 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비용 절약을 위해서 이제 이미지 처리하는 아키텍처 쪽을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작업을 했고, 또 스키아랑 웹피라는 걸 써서 이제 빠른 이미지 처리도 하면서 용량도 절약되면서 이렇게 됐고요. 또 11억 장의 JPG 이미지를 웹피로 변환을 하는데 이제 스팟이랑 오토스케일을 잘 써서 이제 비용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이미지 저장 및 처리 비용이 68% 감소했습니다. 저희 열심히 하이어링 하고 있거든요. 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그 VCNC 엔지니어링 블로그나 아니면 잡스@vcnc.co.kr 열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루 이내로 답장해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